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이종목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양대 지수가 사흘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0.6에서 1% 각각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가 좀 더 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2차 전지 반도체 양화 모습이고요. SKI 테크놀로지 급등입니다. AI 관련주 가운데서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급등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특징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예, 해외 시장 급등, 국내장 양호인데 코스닥 지수는 거래소만큼은 안 올라가요. 대신 어제 코스닥이 거의 뭐 크레이지 모드로 강력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고, 일단 나스닥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어제 기세를 이어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보통이 아닌 내 스타일. 지금 지표 나왔나요? 중국 지표 나오면 이것도 바로 실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예, 예상치보다 약하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이 흐르겠죠? 네, 어쨌든 간에 이 시장은 내가 뭐 항상 얘기하지만 미스터 진단으로 출발해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하는 거가 다음 주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왔을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매일같이 이렇게, 그 다음에 월요일하고 수요일 날 내가 미스터 진단에서 했던 내용을 기법으로 승화시켜서 브리핑. 자,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지수 진짜 엄청나게 세게 반등 줬고, 나스닥도 이걸 뚫어버렸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200 가까이가 더 올라간 거예요. 내가 요새는 해외 선물 방송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걸 부각을 안 시키지만, 그냥 거의 1000 가까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우리나라는 20에서 25P가 밀렸다 올라갔다 밀렸다 올라갔다 밀렸다 올라갔다, 이런 어떤 변동성. 그러나 이 변동성은 기준과 원칙이 일정하면 돈 버는 변동성. 왜냐하면 보다시피 요건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스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 신용 물량 악성, 그 다음에 나스닥의 문제는 금리, 고금리 유지와 채권, 그 다음에 이제 조만간에 금리 인하를 할 거냐, 엔드 경제 지표. 너무 간단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나스닥은 파웰 말대로 해소되고 있어요. 파웰은 연설할 때마다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전히 경제 양호하고 여전히 고용 좋다. 근데 이제 여전히 경제 양호하다는 얘기는 슬슬 빠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표가 이제 슬슬 반응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시장에 긍정이 될 것이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고용이고, 오늘 고용이 나오는데 기존의 고용이 너무 강세를 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고용이 누그러질 거 뻔히 알고, 그 다음에 지난주는 이 시간당 평균 임금, 고용이 늘어났는데도 미국이 쏜 게 시간당 평균 임금이 최저치로 떨어져서 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떨어지는 폭이 더, 그죠? 4까지 떨어졌어요. 만약에 이게 4 이하로 떨어지면은 뭐 게임이 어떻게 되겠는지는 뭐 불 보듯이 뻔하고, 다만 이제 이게 높아졌을 때는 어느 정도 변동성 요인은 있다. 요 얘기 하고 가겠습니다. 이 모든 걸 보고, 그죠? 예, 이 모든 걸 보고 지난주 미스터 진단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그쵸? 예, 거품을 물었다. 오늘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따가 새벽에, 우리가 오늘 밤을 새운 새벽에 여기가 빛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매파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약간의 흔들림이 나올 수 있음도 먼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얘기를 왜 해주는 거냐면, 나서는 게 아니고 난척하는 게 아니고 너무 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거는 너무 뻔하다. 그리고 지수가 이렇게 급락했을 때도 항상 일반적인 수준들, 지나고 난 다음에 얘기하죠. 여기서라도 팔으라고 하지, 여기서라도 팔으라고 하지. 그거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20에서 325가 저항이에요. 네, 320에서 325로 올라간다고 해서 나는 주식을 다 팔으라고 안 해요, 여러분. 팔 주식은 파는 거고, 오히려 320에서 320으로 올라갔다가
흔들려도 올라갈 주식은 올라갑니다. 지금 장이 그런 장. 구조적인 것만 해결되면 그 구조적인 게 악성 물량. 우리나라를 보면 요까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오늘 장 보면 AI가 먼저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AI 2차 전지 등 강세다 이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9월 달부터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어떤 전략을 봤을 때 포트폴리오 분산, 2차 전지만 몰빵하지 말고 인공지능, 로봇, 반도체, 2차 전지 분산. 어제까지 2차 전지가 폭등을 했고요. 우선 SKI 화답을 먼저 하고 갈게요. SKI는 어제까지 지수가 어제 반등 세게 나올 때 포스코 그룹이나 에코프로 쪽은 10% 넘게 급등을 했는데 이 주식은 6%밖에 안 올라갔고 천양봉밖에 안 나왔죠. 근데 오늘도 에코프로하고 포스코가 밀리는 건 아닙니다. 밀리지는 않지만 오늘은 SKI가 10% 넘게 올라가고요. 이게 장중에 14% 올라갔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보세요. 9만 원에 물렸건 8만 원, 8만 5천 원에 물렸다 쳤을 때 이쪽에서 추가 매수했으면 너무나 대응하기가 수월하죠. 대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릴 때가 이제 고통스러웠었을 겁니다. 그래서 얘기해 주는 게 요 자리예요, 요 자리. 그러니까 10월 요 자리. 요 자리쯤에서 신용 물량이 지금처럼 뚝 떨어졌으면 여기까지 밀리지도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이하가 언더슈팅. 그냥 아무 가격에서나 사도 먹는.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로 한 게 LNF였을 거예요. LNF. LNF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자리 이하는 언더슈팅. 그냥 아무 가격에서나 사도 17만 5천 원에서 18만 3천 원대까지는 팔 수 있고 나는 17만 5천 원까지는 팔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17만 5천 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좋은 거죠. 자, 패스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반등이 미약했던 AI를 먼저 얘기해 볼게요. 코난 테크놀로지가 또 오늘은 20% 올라가고요. 솔트록스가 어제 오늘 2만 원권에서 지금 2만 6, 7천 원권. 거의 30% 가까이 반등이 세게 나오죠, 여러분. 빠진 게 기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평선 내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이렇게 낚시꼬리. 그 다음에 포스코하고 2차 전지 저 에코프로 쪽은 거북이 등딱지 이렇게 낚시꼬리 21선을 깔고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이 종목은 추세 패턴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는 게 원래 되게 쉽거든요. 지금 보니까 솔트록스도 21선이 낚시꼬리처럼 돼 있죠, 여러분. 이렇게. 근데 되게 중요하고 좋은 얘기 해드릴게요. 포스코 그룹이 이제 드디어 이쪽 21선 쪽을 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평선의 이치를 이해를 하면 되게 쉬워요. 주가가 계속 밀려 내려가면 20일 이평선은 20일 동안의 평균값이니까 이렇게 꺾여서 내려가겠죠. 주가가 쭉쭉쭉쭉 밀리면 이렇게 꺾여서 내려갈 거 아닙니까? 5일 동안 평균값이 계속 저점을 깨고 가면 당연히 5일선도 이렇게 밀리는 거고 20일 동안의 평균값이 계속 저점을 깨고 밀려 내려가면 연두색선도 당연히 이렇게 밀리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느 시점에서 주가가 반등을 주기 시작하면 5일선은 누이는 거고 21선이 이제 각도가 이렇게 거북이 등딱지가 약간씩 완만해질 거 아니에요. 완만해지는 걸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기술적 분석의 정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패스. 그래서 어쨌든 좌우당간 에코프로나 이런 거 보시면 이제 21선이 어때요? 어제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올라가는 게 반등이 나오니까 이렇게 꺾여 내려가는 게 이렇게 눕고 있죠. 거래 터지면 그냥 쏘는 거예요. 다만 추격 매수는 하지 마라. 지금 막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 이렇게 밀렸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보고 추격 매수보다는 눌릴 때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SKC가 제일 먼저 그런 신호가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SKC가.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마 10월 중순에서 말로 갈 때 31일 말고 그때 아마 얘기했었을 거예요. 2차 전지는 기존에 올라갈 때 못 올라가고 먼저 추세적으로 밀린 애들이 움직임이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주식이 SKC. SKC는 보다시피 이제
60일선마저도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특징으로 하나 얘기해 드려 볼게요. SK 이노베이션도 이제 급등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SK도 돌고 있다. 이 SK 그룹주가 대부분 SK 하이닉스를 빼면 2차 전지나 정유 쪽에 있거나 이쪽 섹터의 주식이 많죠. 이런 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포스코 쪽이나 에코프로 쪽 이제 핵심 주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 주도주들이 드디어 기술적으로 이평선이 누여지기 시작했다. 이거 긍정이에요. 반등이 이어질 거란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얘기해주면 SKI는 전고체 쪽, 분리막 쪽인가요? 이제 지금 그것도 기억도 안 나요. 이제 하도 이제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제 저 주식이 움직이게 되면 장비주들도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반등이 미약했던 기타 주식들도 움직일 거고요. 요거 내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장은 그렇고 반도체는 결정적일 때만 강력하게 움직이고 지금처럼 2차 전지가 강하고 인공지능이 강하고 지금 인공지능도 소프트웨어과의 주식은 지금 벌써 돌고 있어요, 여러분. 쟤네들 거래량만 터지면 다 위로 튀는 거예요. 나쁜 얘기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에는 지수가 아랫방향으로 변동성이 커서 그게 표시가 안 났지만 그 아랫방향으로 나온 변동성이 현금 있는 사람들은 기회였고, 그렇죠? 예, 물려 있는 사람들은 갖고 있다가 손실이 축소가 될 때 대응하면 되고 되게 간단한 장. 그래서 결론은 그렇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배터리주의 움직임 SK그룹주 중심으로 좋고요. 포스코그룹주, 에코프로그룹주도 짚어주셨습니다. 배터리 장비주들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채팅창에 제롬파월님께서 와주셨어요. 연준 의장님이신가요? 핵심 주도주 21선 깔고 거래 터지면 끝이라고 이종국 전문가님 지금 말씀해주신 시장의 특징에서 그 언급해주신 기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늘 장의 투자 전략 정리해 주시죠. 이게 코스닥이 그게 화면이 닫혔네요. 좀 아쉽게. 간단하죠, 여러분? 오늘 장은 320 돌파 317 지지 체크인데 여기서도 내가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마디가라고 내가 가끔가다 얘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추세와 패턴으로 놓고 보면 여기 공간이 되게 넓은 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한 번에 욕심을 내면 안 돼요. 내가 기존에 여기서도 331에서 333 저항 얘기했었던 거고 여기서도 340에서 343 저항을 얘기했었던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320에서 325가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이 320을 넘어서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따라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대신 다시 종합이 이쪽으로 밀린다. 이쪽으로 밀려가지고 아까 내가 어떤 주식 얘기한 것처럼 그 LNF 얘기한 것처럼 320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다만 320에서 멀어지면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거나 후달리겠죠. 그때 환율 보고 수급 보고 주도주 보고 나스닥 보고 이 종목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320 돌파, 317 지지 체크, 그 다음에 핵심 주도주 중기관점 양호 2 드리겠습니다. 연속으로 중기관점 양호라는 말을 한 게 근 2달 만에 거의 석 달 만에 처음일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내가 또 먼저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이대로라면 다음 주 화수 목 타이밍으로 갈 때가 지수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나는 습관적으로 다음 주 화수 목 타이밍으로 갈 때 그러면 그 중에 어디가 확률이 높으냐? 화요일. 그죠? 그런데 오늘은 금요일이고 월요일은 아직 열리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는 습관 때문에 왜 먼저 얘기를 해주느냐? 본인들이 충분히 듣고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근데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버리는 게 이제 그 당시로 가면 나는 먼저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얘기한 걸 가지고 한두 마디만 하고 넘어가는 게 이제 일반인들이나
기준과 원칙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단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준과 원칙을 잡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거나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쪽으로 보면 그게 더 좋은 거지 않습니까? 나는 후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 그때 그걸 왜 먼저 또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그때쯤에 흔들릴 때 지금 핵심 주도주나 종목들이 조정을 받거나 그러는 걸 두려워하지 말거나 매수를 강하게 하고 싶거나 매수를 하고 싶으면 그때 세게 사는 거고 지금은 그냥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거고 내가 오늘 뭐 하나 보여줄 게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결론 핵심 주도주 중기관점 양호 2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전략이 거의 석 달 만에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 미스터 진단도 기대할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02-2128-3388번 지금 전화 주시면 오늘 밤에 있을 9시 미스터 진단에서 이종복 전문가의 진단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미스터 진단에서 진단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죠. 오늘 코스피 2360선, 코스닥 780선 부근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 아침장 마케팅과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